안녕하십니까. 녹십자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히스타민 증후군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상은 굉장히 일상에 있는 그러한 증상이고 불편한 증상들인데 잘못 오해하는 게 많아서 그거를 제가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어지럼증, 그리고 멀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통이라고 하는 그 중에 편두통, 그리고 비염, 위궤양,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두드러기, 불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 하나인 거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야? 왜 그래? 증상은 다 다르고 병이 다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 진료 30년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보면은, 외래에서 이제 그 환자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보는 한 90% 증상은 이런 증상들이에요. 대부분 속이 쓰리다, 주로 위장장애, 만성 소화불량, 이런 쪽으로 오시는 분들 되게 많고, 불면증도 많아요. 잠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리고 갑자기 기운이 빠진다, 그리고 요새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저 감기 달고 살아요, 기침, 콧물, 저 감기 들린 지가 한 3개월 됐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알러지 질환인데 잘 모르시고, 그리고 몸이 잘 부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일어날 때 그렇고, 또 특별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누울 때 어지러울 때도 있고, 이런 어지러움 증상들.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월경통,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그러니까 소변이 자주 마렵다. 근데 검사해보면 방광염류도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거 외에도 이상하게 요새 으쓱으쓱 춥는다든가, 맨날 어디가 아파요, 이런 증상들. 이거 말고도 다른 증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증상인데, 이 증상이 사실 근원은 하나예요. 속이 쓰리면 이 내과, 소화기 내과 가고, 잠이 오지 않으면 그 정신건강의과 가고, 가슴이 두근거리면 심장내과 가고, 피곤하다 그러면 가정의학과나 여러 군데 가지만, 그리고 감기, 기침, 콧물이면 이비인후과 가고, 몸이 부으면 신경내과 가고, 어지러우면 신경내과 가고, 월경통 있으면 산부인과 가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야만 그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야만 처방을 하거든요. 사실상 이러한 증상들이 하나라는 걸 알면 이제 깜짝 놀랄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 비염, 아토피 치료의 대표적인 약제들을 제가 이제 여기 그 슬라이드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알레그라, 아제프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콧물약 대표적인 게 지르텍,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지러울 때 먹는 대표적인 보나링이라고 하는 그런 약들, 이석증도 마찬가지고, 메니에르도 마찬가지고, 그때 먹는 그런 약들도 이제 보나링이라는 약이고, 그 다음에 이명, 귀에 소리가 들리고 이럴 때 쓰는 그 메네스라는 약들이나 실바도라고 하는 약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소화가 안 돼서 위산 분비가 많다 그랬을 때 스토가라는 약들을 쓰고, 또 시적으로 이제 향정신성 약물은 아니면서 잠이 안 올 때 쓰는 그 수면제로 쓰는 슬리페리라는 약들도 있고, 또 멀미 때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귀밑테라는 거 있죠. 위경련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쓰는 부스코판이라는 약들, 항우울제, 이런 계통들, 이것들의 약이 다 똑같아요. 말 그대로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 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문이 생기겠죠. 히스타민이 뭐길래 약들이 다 이렇게 똑같고 이런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까?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상 이런 것들의 원인은 같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려면 히스타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히스타민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내가 어떠한 그 면역, 어떤 세균이라든가 이런 쪽의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염증 반응을 일어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뭐 우리가 그 염증 물질 그러면 뭐 사이토카인, 뭐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말들이 쓰지만,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열을 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우리 몸에 어떤 면역 세포를 모이게 해서 그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서 세균이 침입했을 때 또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염증이 생길 때 그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전을 갖고 있는 물질들인데, 히스타민은 조금 달라요. 히스타민은 그러한 물질 중에서 우리가 죽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세먼지만 예를 들면, 미세먼지는 우리가 죽일 수가 없잖아요. 바이러스도 아니고 박테리아도 아니고 세균도 아니고. 또 그런 재질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몸의 또 체내에 축적되면 우리 몸에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분비물을 만들어서 코나 가래 이런 거를 기침이나 우리가 코를 풀면서 제거해 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 뭐가 많이 나와요. 분비물이. 여기 하나가 콧물, 그리고 가래. 그렇게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그 균체가 아닌 이물질, 요즘은 없어졌지만 기생충 같은 경우들도 그런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에 침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비물을 통해서 제거해 주는 데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히스타민이에요. 그래서 사실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고 또 그런 미세먼지 이런 거를 제거해 주는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미세먼지가 제거되고 이러면은 이 분비가 중단되고, 그리고서 이제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항염증 작용이나 면역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히스타민이 나오게 되면 콧물이 계속 나오고, 또 콧물이 나오다가 또 막히다 보면 그쪽 구강에 다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요. 귀에도 생기고 눈에도 생기고, 또 이러한 분비물질은 우리가 코, 점막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지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그러면 또 위에도 또 히스타민 때문에 계속 그런 위산이나 이런 물질이 나오게 되면 위궤양이라든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 물질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 다 합쳐서 히스타민 증후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히스타민이 그 뇌에서도 작용을 하는데, 뇌에서는 또 히스타민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게 히스타민이에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졸려요. 그리고 불면증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줘서 수면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각성작용을 하고 있는 게 히스타민이고, 또 기억력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많은 사람은 학습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기억력도 좋고 또 잠도 안 자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러한 히스타민이 많이 나오면 만성피로, 또 불면, 어지러움증, 만성비염 이런 불편한 증상을 또 얘기하기 때문에 머리는 좋은데 그 공부하는 체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의 두 가지가 밸런스가 갖춰야지만 생활도 잘하고 또 이런 그 학습 능력도 우수한 아주 완전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히스타민 관련 증상을 조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히스타민은 4대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는데, 이 혈관 확장이 뇌혈관을 확장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어지러움증, 그리고 그 혈관성 두통이라고 하는 편두통, 그리고 뇌압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뇌압이 증가하면 이렇게 속이 메시껍고 속이 울렁거리고 또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 전에 말씀드렸던 히스타민이 많으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또 낮엔 졸려요. 그런 두 가지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히스타민이 뇌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작용이고, 또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갑자기 혈압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이었다가 그러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심장의 박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한 우리 몸에서의 작용인데 나 공황장애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래서 외래에 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이제 히스타민 증후군이고 또 실질적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 없이 학교에서 쓰러졌다고 애가 이제 가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뭐 뇌에는 아무 이상 없대요. 근데 얘는 쓰러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쓰러졌냐? 점심시간 후에 갑자기 애가 쓰러졌대. 이게 바로 식후에 그 우리가 소화가 조금 안 되거나 급하게 먹게 되면 그 혈관이 대부분 다 위로 모이면서 그때 갑자기 뇌로 가는 혈관이 확장이 되게 되면 뇌에 허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떤 일본의 그 온천에 제가 놀러 갔었는데 갑자기 그 밥을 먹다가 어떤 그 일본 여학생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바로 이러한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CPR까지는 안 하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또 히스타민은 위산 분비를 또 자극하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스타민 때문에 이제 위산 분비가 되면 위궤양 그리고 만성 위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히스타민의 그 하나의 작용 중에 평활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활근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근육이 있죠. 그걸 우리가 평활근이라고 그래요. 내가 소화가 안 돼. 그 위에 뭔가 음식이 있는 것 같아. 위를 움직이고 싶어. 움직일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게 자율신경에 의해서 되는데 그게 히스타민에 의해서 수축이 되거든요. 이런 히스타민 때문에 평활근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이 되면 장 운동이 너무 활발해져요. 그러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고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설사도 오고 또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보내는 근육도 있고 음식이 빨리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이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변비가 오고 그리고 병원을 봐도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이 이제 또 발달이 되면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설사하게 되는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이런 평활근의 대표적인 게 자궁이나 방광이죠.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이라고 소변을 자주 보는 근데 방광 소변 검사하면 아무 이상 없는 사람들 또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월경통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이 착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불임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히스타민 증후군이고요. 또 이 평활근에 또 그 많은 부분이 기관지에 있어요. 기관지를 수축하는 그래서 이런 기침, 만성 기침, 마른 기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인이 되고 그 혈관성 투과성이 또 증가하면서 이 그 우리 몸이 자주 붓고 부으면서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어떤 가려움증 그리고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니까 이제 뻘겋게 되고 또 가려우니까 긁고 이러면서 이제 아토피가 생기는 것도 하나의 이제 히스타민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되게 되면 귀나 이런 쪽에 유스타키오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명 또 어떤 사람은 이 혈관이 확장돼 가지고 잘 아물지 않으니까 멍이 잘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 혈관이 확장되면 열이 많이 발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초 혈관을 수축해야 돼요. 이런 수족냉증 손발이 차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자기의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손발은 또 혈관이 또 수축이 돼요. 다른 데는 확장되니까. 그래서 수족냉증 이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히스타민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서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히스타민을 조절해야지만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분비되는 그러한 물질인데 이것이 과도하고 또 끊을 때 가선 끊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오게 돼서 나타나서 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그걸 우리가 히스타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